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지금 자산 시장이 다들 상태가 안 좋죠. 이런 리스키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베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아지고 있고, 또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쪽도 굉장히 많은데, 왜 상승에 베팅하고 있고 지금이 왜 리스크한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본인의 현금 비율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50%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70%는 현금화해 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들 중에서 반드시 크레디트 스위스 그리고 도이치방크에 대한 리스크 베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은 리스크를 이용한 레이스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이 정도면 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정도 안 좋으면 이제는 좋은 소식이 나올 거야. 이 정도면 FED 연준도 항복이지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베팅을 하는 거죠. 물론 만약 항복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큰 수익 그리고 바닥을 잡았다라는 말이 가능해지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디트 스위스와 도이치방크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은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능성, 파급력, 긴급성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핵미사일 리스크보다 크레디트 스위스와 도이치방크 파산 리스크가 10배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대마불사 이 은행들이 망하겠어? 너무 커서 망하게 놔둘 리가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리먼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큰가 보다 하고 다들 넘어갑니다. 그죠? 사실 리먼 사태를 직접 체감해보지 못한 세대도 많고, 그때 당시로는 투자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집값 하락이라든지 분명히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아무튼 제2의 리먼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경험을 이미 했죠. 어쨌든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위험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의 자산을 다 합치면 2조 달러입니다. 굉장한 액수죠. 리먼 같은 경우는 당시에 0.6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만 놓고 보면 리먼이 파산했을 때의 3배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죠. 참고로 당시에 리먼의 자산이 0.64조 달러, 부채가 0.6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마불사라는 표현을 하지만 공식 분류는 SIFI라고 해서 금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기관에도 급이 있겠죠. 그럼 도이치방크와 크레디트 스위스는 어느 정도의 급일까요? 이걸 나눠놓은 기준이 있는데, 글로벌 시스템 은행 분류 GSIBS라는 곳에서 당시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와 함께 버켓 레벨로 분류한 것을 보면,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차이나, 골드만삭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유명한 은행들이죠. 정도의 급이다 라는 거예요. 크레디트 스위스도 모건 스탠리와 웰스파고, UBS 정도의 레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 이 은행 알아 라고 하시는 곳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둘 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은행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회사는 리먼 사태를 전후로 급격하게 하락해왔고 현재 마이너스 90%의 레벨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나 도이체방크도 역시 지금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다, 저점이다 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현재 신용부도 스와프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죠, 그죠? 비슷하다라고까지 보여집니다. 참고로 CDS, 신용부도 스와프는 신용평가 위험을 상쇄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채권 발행사가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신용 파생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손실을 보전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빅쇼트에 이 상품을 왕창 사서 돈을 엄청나게 번 인물이 있죠. 그런데 만약 은행이 부채를 못 갚거나 안 갚는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 은행은 보유 중인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매각만 하면 끝이냐? 이게 또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요. 아까 위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군이 2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먼의 3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산군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순간 가격 하락의 트리거가 되어서 리스크 해칭을 위한 알고리즘 매도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 로직이 동작하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나왔다. 우리도 빨리 있는 거 팔아서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자라는 이런 알고리즘이 동작하면서 연쇄 하락이 발생하는 거죠. 즉 모든 자산군들의 연쇄 매각이 실행이 되는 거고 손해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로직이죠. 위에서 이야기한 매도 사이클의 시작은 스위스 내에서만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은행을 살리는 비용이 얼만큼 들어갈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이미 독일은 실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사용해버렸죠. 독일 가계 기업 에너지비 280조 원 추가 지원, 이런 식으로 이미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방어도 사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도 살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다 라는 거죠. 독일의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금리 상승을 빠르게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를 독일에 지금 적용하려면 리스크를 이용한 역배팅의 상한선을 훌쩍 넘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그리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 여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자꾸 안 좋은 뉴스가 나와야 이걸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독일은 이미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풀 여력이 없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팅의 상한선을 훌쩍 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상승의 베팅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리스크의 베팅이 역대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그 금액이 좀 크다 라고 블룸버그에도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6월처럼 반등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크리스토퍼 합이라는 전략가가 오늘 정오쯤 대규모 파생 상품 거래가 시작되었다. 우리 트레이딩 데스크는 그것을 계약 관점에서 내 경력에서 본 가장 큰 거래 중 하나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콜옵션 상방에 베팅한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크리스토퍼 합인데, 반면 기관이 아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과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개미는 환율 하락에 베팅, 인버스 ETF로 달려갔다 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8월 22일 환율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주문이 역대급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갔죠. 환율도 완전히 떡상을 해버리고 사람들이 손실로 이어지면서 개미들은 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지금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고 개미들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가지아를 또 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 베팅은 지금이 역대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상방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하방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도이체방크와 크레디트 스위스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구제금융이라든지 돈을 쏟아붓는다 라고 하면 자산시장에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마불사 정말 이렇게 큰 은행을 무너지게 놔둘까에 대한 베팅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나라에서도 몰라 배째라고 하면 그 자체로 또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 그래서 기로에 있다 라고도 말씀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와 도이체방크 절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떻게든 살리고 자산시장들이 다시 시원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넣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